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인사이트 한석지입니다. 현 정부가 국정 운영 목표로 내건 창조경제 횟수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좀 다른데요. 올해 들어서는 유난히 문화 융성,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창조경제와 연관시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문화 형성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런 것이 이제 얼핏 생각나죠?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런데요. 오늘 모시는 분은 이 분야에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콘텐츠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첨단 기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끈기와 감성이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태 이게 대통령께서 올해 들어서 부쩍 이 문화 관련된 얘기 이런 것을 좀 많이 꺼내시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라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던 산업화 시절에 그 이후에 정보화 사회고 또 지식 사회가 되면서 어찌 보면은 삶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 그동안 기능적이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많이 발달됐다고 봅니다만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체가 행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삶의 어떤 그런 가치 찾기 위한 차원은 결국에는 이 문화에서 이렇게 이제 찾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문화융성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나름대로 아주 미래 사회를 리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융성과 관련돼서 만화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 시장 규모가 좀 얼마큼 되는지 좀 간단히 좀 사실 이제 매년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계속 한 3% 정도 내지는 5% 정도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악화될 때도 이런 문화 콘텐츠 분야는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캐릭터 분야는 계속 지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지난 2014년 보니까 한 7억 달러가 됐고요.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75억 달러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는 사실은 제일 가장 시장이 큰 것이 이제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거의 한 5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한 19% 정도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 이제 0.3%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 시장이 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나름대로 인적 자원, 실제 이런 문화 콘텐츠 쪽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내지는 실제 애니메이션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현재 60년 정도 됐는데 중국은 한 80년 됐고요. 하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로 해서 다양한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애니메이션 분야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형성에도 그래도 이제 지난 15년 동안 정부에서 많은 그런 지원을 해왔고 또 계속해서 정부라든가 또는 대통령이 바뀔 적마다 이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런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애니메이션 분야, 만화든 캐릭터든 이렇게 관련해서 굉장히 인기를 끈 것 이런 걸 좀 시청자분도 딱 무릎을 칠 수 있게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의 어떤 출발을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 출발한 1967년도에 방영했던 홍길동 애니메이션입니다. 신동원 감독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작을 했는데 지금 살아계시죠. 연로하십니다만은 사실은 6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이제 방영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작품이 아주 굉장히 당시에 이제 10만 명 관객이 들었으니까 아주 다른 영화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부럽지 않게 아주 성공을 했던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애니메이션이 나왔죠. 로봇 태권브이도 있었고 또 이제 뽀로로 같은 경우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출발해서 한 10여 년 지난 이후에 이제는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한 7년 동안 보니까 한 8,300억의 그 순수익을 그렇습니까? 냈고요. 예. 로열티가 이제 다른 식품이라든가 다른 품목에 보면은 대개 이제 3% 5%인데 특히 그 애니메이션의 그 주인공인 캐릭터 뽀로로 같은 경우는 8%의 로열티를 받고 있죠. 네네. 흔히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또는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그동안 그 익숙했던 거 보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였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또는 그 잠깐 보는 그런 막간 어떤 그런 그 짧은 영상이 굉장히 주목을 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캐릭터 산업에서도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은 특히 라바 같은 경우는 지하철 광고라든가 또는 뭐 서울 시내 여러 그 관광 지역에 아주 그 중요한 그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입장 또는 그쪽 학계에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흐뭇하고요. 아주 그 뽀로로하고 라바는 아주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시청자분을 위해서 뭐와 관련돼 있는지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출판에 의한 또는 그 아날로그에 의한 그런 그 디자인보다도 저는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애니메이션을 사실 접하게 됐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이렇게 이제 발족을 하면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또는 이런 어떤 그런 그 문화 콘텐츠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산업화하고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지난 2012년부터 13년까지 1년 동안 지금 보면 무주에 가시면은 그 태권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70만 평의 이제 그 테마파크를 만들어놨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콘텐츠 4개 분야를 제가 이제 총감독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소재로 해서 실제 무대에서 이제 그 반은 연극이고 또 반은 영상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뭡니까 무주 태권도원을 찾는 그 관람객 또는 이제 태권도인들한테 그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은 보니까 이런 종교 단체에서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불교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힐링할 수 있는 쪽에 뭔가 이렇게 이제 홍보용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사실 제작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작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상당히 좀 시청자분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면 속리산 도깨비 이렇게 써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 캐릭터는 사실은 그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이 속리산에서 이제 그 도깨비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도깨비 축제를 알리는 메인 영상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제작했던 그런 그 캐릭터 하는 피규어죠. 피규어인데 지금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도깨비에 대한 것은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런 도깨비에 대한 관념하고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도깨비의 그 되게 형상이 보면은 이제 처마에 기와 같은데 이렇게 문양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도깨비 하면은 우리 산속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숲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냇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작가 내는 감독들의 어떤 그런 내면 세계에서 이제 고민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또 이렇게 피규어로 만들면서 사실은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추상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형상화할 경우를 하면 다 굳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그 고뇌 속에서 이제 그 탄생시키는 건데 아쉽기도 하고 조금 더 여기다가 조금 더 재미있는 어떤 이미지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바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얼만큼 또 사람 생활에서 그런 거를 행복을 많이 갖다 주는지 이걸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가 사실은 그 상상력 차원에서 굉장히 무한대의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사 영화 또는 실사 이미지하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측면에서 사지 못하는 부분을 그 애니메이션 장르에서는 충분히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기술력은 나름대로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뛰어남에도 네네. 불구하고 그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런 애니메이션 분야, 애니메이션 산업은 우리가 그 영화 산업 속에서도 특수한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이 디지털 콘텐츠화 되면서 애니메이션 기법이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애니메이션과 이야기 또는 뭐 어떤 역사 이야기 이런 시간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이제는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뭐 스마트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이렇게 동영상 자체가 네. 아주 그 코믹 내지는 그 짧은 시간에 전달하기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표현 방식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그 기법을 통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공기와 같이 느껴지는 정도지 그것이 아주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가깝게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공감대는 이제는 생활 속에 많이 묻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도 애니메이션은 자연스럽게 녹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영화 같은 경우에도 국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 CG의 효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3D 애니메이션 그런 그 기법에서 보면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초적인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다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 네. 애니메이션의 그 컨텐츠도 되겠습니다만 네. 또 하나의 관심이 다른 산업과 연관 산업 관련해서는 이걸 어떤 형태로 독자들한테 비춰주느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종이로 네. 해서 이제 그려서 이제 이렇게 되는 측면.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1990년대 이후 인터넷과 함께 인터넷에서 네.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여주는 측면. 그 요즘은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 이 모바일 폰 가지고 다 그렇죠.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어떤 표현 도구에서 어떻게 발전할 것 같습니까? 글쎄 그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뭔가 잣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워낙 그 지난 10년 또는 뭐 5년 단위로 보면은 굉장히 급성장을 했거든요. 디지털 네네. 문화가 곳곳에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생각까지도 네네.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네네. 해야 될 역할을 지금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네네. 스마트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도 있고 생활 속에 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흥미거리 정보를 이렇게 찾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건실하고 좀 뭔가 이게 사회에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차원에서 애니메이션이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요즘에 이제 교육 관련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자북 같은 데서 보면은 그 기법들이 전부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그 애니메이션 기법에서 나오는 것인데 실제 그 실사 처리에서 힘든 부분을 갖다가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우리가 이제 그 갖는 것은 대개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용자들인데 사용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흥미롭고 뭔가 이렇게 이제 그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쪽에서 그게 좀 역할을 해줘야지 혐오스럽거나 내지는 뭔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할 경우라면은 사회에 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이런 애니메이션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또는 그걸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또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에서 긍정적인 측면에 포커싱을 맞춰서 일부분은 단순한 재미 오락을 떠나서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하면은 참 정확하고 또는 빠르게 그리고 흥미롭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 신경 써야 되는 분야도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예. 한국이 아무리 주변 여건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문제니까 네. 사람의 양성 문제, 네. 애니메이션 관련된 사람의 양성 문제 네.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디지털화되면서 어찌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 기술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은 전부 사람들이 이제 했습니다만은 다 이제 그것이 전자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결국에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물론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허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글쎄요, 학생들 지도하면서 해마다 신입생 들어옵니다만은 학생들 성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에 따라서 학생들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늘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 학기 또는 매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쪽으로다가 학생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교육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디지털이 갖는 일부분의 어떤 그런 큰 책무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점점 더 사회는 복잡해지고 사실은 디지털화되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건 많거든요. 욕망을.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람 디지털이 갖지 못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런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네네. 또는 작가, 디자이너, 애니메이터 이런 분들이 그런 분야에 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서 과거에 전달하던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뇌와 좌뇌가 같이 공유를 해야지만이 하나의 뭔가 올바른 그런 정신세가 형성이 되듯이,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화되면서도 이제 편리한 거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부족한 걸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새로운 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셈을 찾아야 되고, 또 왜냐하면 샘물이 있어야지만이 어찌 보면은 이제 생명 차원에서는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것이고 활기가 생기는 것이고, 샘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디지털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첨단 기술이 편리함과 뭔가 극적인 거 있지만은 좀 지나면 굉장히 허무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한테 이제 뭐랄까 굉장히 허전함을 주는 쪽에 이제 그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채울 수 있는 차원에서 결국에는 이제 감성적인 측면에 이렇게 좀 그런 교육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또 작가들도 그런 쪽에서 어떤 그런 조금 더 이런 기술적인 측면 이런 걸 떠나서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작품의 깊이도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가치가 있어서 문화 콘텐츠로서의 품위랄까요? 그런 것이 좀 되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왜 속된 말로 저질만하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한때 이제 유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단순히 기법적인 측면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내지는 감정적인 측면을 결국에는 이제 좀 이런 용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자극을 한다 할 때 자극 자체가 반응을 위한 것인데, 결국엔 그것이 이제 건전한 쪽에 어떤 포인트가 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하나의 사회악으로서 지탄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교육에서 이 감성적인 네네. 측면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포장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 전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쪽에 이제 되게 크리에이터들이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교수님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좀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으면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사실 제가 한국 도시문화학회를 이제 창립의 일부분을 이제 제가 쭉 한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물론 이제 작년에 출범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제 태생이 사실은 산골, 어떻게 보면 이제 촌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두메산골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만은, 서울에서 생활한 것은 한 30여 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완전히 촌사람이 서울 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시골에서의 정서를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체감을 하면서 살았고, 또 그 이후에 한 30여 년 서울 생활하다 보니까
두 지역이 극과 극이지만은 네네. 과연 시골과 도시의 그 사이의 그 중간 지점이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많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첨단 분야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 첨단 디지털 세상에서는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감성 쪽에 포커싱이 되어 그쪽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의 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콘텐츠 중에서도 이 정 콘텐츠가 정에 대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학생들하고도 얘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우리가 보루를 생각할 것은 디지털화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연구의 분야가 사람의 어떤 그 마음 또는 이런 정인데 정에 대한 콘텐츠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갑고 뭔가 이렇게 그 단순한 어떤 그런 빠름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고 약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쪽에 거기에 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정,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분야가 어떤 식으로든지 녹여 들어가고 한다라면 마지막 나오는 아웃풋 결과물 자체는 굉장히 그 정감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로운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이 콘텐츠 자체는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측면에서의 창조 경제가 부르짖는 쪽에 이제 포커싱 차원에서 보면은 혁신적인 어떤 그런 그 측면을 이렇게 좀 가감없이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융합 콘텐츠로 만들면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가치 창출을 위한 차원에서 창조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그렇게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꾸준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시니어를 위한 콘텐츠 제작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현재 지금 보면은 이 사회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빈부격차하고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노인 문제 3대 요 문제가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제 노인 문제가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2026년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이미 2000년도부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보일 수 있는 콘텐츠들은 비교적 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퇴직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좀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에 향유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콘텐츠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 콘텐츠, 시니어를 위한 그런 어떤 그 힐링 콘텐츠를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자 맡으신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시니어들이 좀 관심 갖고 어떤 그 삶의 향유를 부릴 수 있는 쪽에 포커싱을 해서 제가 그쪽 분야를 꾸준하게 연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자분을 위해서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문화 융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교수님과 사실 문화 융성과 관련돼서 많은 내용을 이렇게 됐습니다는 저도 재밌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창조 경제는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산업 현장의 경우를 보면은 기존의 어떤 그런 그 하청 위주로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어떤 흐름을 지난 2000년도 이후부터는 많은 어떤 창작의 흐름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또한 그동안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치 있는 콘텐츠 제작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그런 미래 창조 차원에서 특히 창작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콘텐츠가 나올 때 애니메이션 그 시장은 활성화되고 글로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